자, 정치부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반장 대 부반장. 한국일보 여당 반장 이성택 기자, 경향신문 야당 부반장 박순봉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어제 가장 그래도 뜨거운 이슈는 유난 대전, 2차전, 2차 대전 뭐 이건 것 같은데요. 어느 분부터 좀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뭐 예. 야당을 예. 출입하고 있으니까 저부터 이제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불쾌하신 그 대통령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수위는 조금씩 이제 그 매체마다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예. 경로했다 이런 데도 있고 분노했다 이런 데도 예. 있는데 공통점은 이제 최소한 불쾌했다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 이제 최저선이 불쾌군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그 불쾌했던 포인트가 뭐냐?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나를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믿었던 여당마저 나를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논리가 있는데 왜 이런 대응 논리로 나를 엄호사격해주지 않고 마치 그 여당마저 야당 그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급급해서 대통령을 같이 압박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아, 이 전달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석들한테 화를 낸 내용을 수석들이 예를 들어 누구한테 전화하면 전달했고 뭐 이런 수순인가요? 이게 전달된 거는? 그렇지는 아무래도 그런 수순으로 흘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경로했다는 게 거의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거고요. 예. 예. 저는 이제 모 여권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쓴 예.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의를 갖춰서 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 외부에서 갑자기 잘라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종섭 전 장관 뭐 내지는 대사 그리고 이제 황상무 수석에 대한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즉시 귀국시키고 한 명은 즉각 경질시켜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전 협의가 안 됐다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따로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공개적인 루트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제 분노를 느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관계자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이제 사람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흐름상 예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 청와대하고 좀 각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잖아요. 물론 이제 당시 새누리당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협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외부에서 싸우는 그런 그림이 되면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좀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지금 그 아까 우리 편이 그런 게 더 섭섭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제가 딱 떠오르는 분이 김은혜 후보.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실 논리를 옹호하던 분이라서 그분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용 의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 의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 니들이 어떻게 이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아무래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약간 캐릭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한번 오랜 세월 어떤 상사와 부하로 있었고 또 어떤 끝까지 저항하기엔 대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많고요. 또 저번에 한번 보여줬고 한번 슬쩍 하다가 관철이 안 돼도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도 국민들이 봤고 좀 케이스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관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상하 관계로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뭐 여당 쪽 취재하다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히 상하 관계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평가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 이제 부하 직원이긴 했지만 좀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보고 오히려 부하 직원 중에 굉장히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받았던 뭐 주진우, 이현무 전 비서관 이런 인물들이 오히려 상하 관계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원조 친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는 뭐 그렇게 이전 관계가 뭐 규정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가 약하다. 이 부분은 저는 좀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난번에 1차 윤한 갈등이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제가 뭐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은 표현은 이번 일로 인해서 서로의 라인이 좀 명확하게 그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용산에서는 총선 때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자를 수 없다. 이 선이 그어진 거고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총선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즉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게 좀 제가 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내 평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총선 상황이 안 좋아진다, 지지율 떨어지고 뭔가 안 좋아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쓴소리를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고 예. 이게 실제로 좀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유승민 예. 그 전 원내대표 프레임은 저는 이제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왜냐하면 그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른 점이 그때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전화한 의원은 이게 지금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봐라. 그럼 90% 이상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할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좀 한쪽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총선에서 물론 총선 승리가 대통령실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총선 승리를 해야지 이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 후보들의 절박함에 비하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후보들은 총선 승리하면은 타격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낭인이 되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춥고 예.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솔들 300명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으로서 뭐 자기 정치를 하려고 대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그 후보들 절박한 후보들의 우리를 입장을 대신해서 대변해준다. 대변해준다 이런 예. 의견이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후보들은 본인이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러워도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 찌르겠죠. 당신이 좀 얘기 좀 해봐.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저번에 경질 얘기까지 막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요새 한동훈 한계론까지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 생명력을 향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이런 일련의 사태 때 어디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폴더 인사로 끝났어요. 요번엔 어떻게 끝날지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정치 어떤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끝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 결국에 이제 예.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진 명분을 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을 굴복시키기도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도 본인한테는 미래에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걸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런- 출근길 말씀하시죠. 네, 예. 좀 이런 그림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기본적으로는 후보들이랑 같은 배를 타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 뭐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가지고 총선 이후에도 굉장히 뭐 고달파지지 않겠느냐, 뭐 하여튼 이런 취지의 표현을 했었던 적이 인생이 꼬이는 있었는데,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표현들을 그렇죠. 썼었는데, 예. 그 일단 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해석은 뭐냐면은 일단은 총선을 못 이긴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총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소위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왕과 세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죠. 그럼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 이기게 되면 차기 권력이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내부 권력 투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일단 총선을 이기는 게 기본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가더라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그림 자체는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도스태핑이라 그래 뭐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건 예. 어떻게 해석되나요? 보시기에. 그 이제 가장 이제 그 이제 오피셜한 해석은 이제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지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예.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이크를 늘리기 위해서 선대위를 꾸렸는데 본인한테만 계속 마이크가 오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다 네. 보면은 수세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보다 철저히 선거 공학적으로 계산된 메시지를 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도어 스태핑은 지금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해서 줄이려는 기류는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근데 오늘도 어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안 할 수 있다 이랬지만 오늘 또 작심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필요할 때는 하지 않을까 필요할 땐 싶습니다. 하고 좀 상황이 안 좋을 땐 네. 참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예. 제가 그거 조금 예. 뭐 정정을 하면은 예. 중단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예.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한다라는 거였고 특히 이제 어제 설명을 했던 거는 선대위 회의도 있는데 사전에 백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또 회의하고 끝나고 또 하고 이러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양을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 다만 어쨌든 이 기류가 바뀐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정치권의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안 하겠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뭐 일부는 답변을 하기도 하고 네.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의응답을 굉장히 길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질의응답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됐죠? 이런 네.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뭐 답변이 됐느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말을 좀 줄였다 이런 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두 분 다 기자시니까 느끼겠지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볼 때는 법조 기자들하고 아마 질의응답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럴 수도 뭐냐면 있습니다. 법조 기자는 일방적인 정보를 브리핑하고 통제하고 정보를 뭐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주고 하는 거랑 여기서 논리를 가지고 자꾸 되묻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낀 거기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다르구나 여기는. 법조 맞습니다. 기자와 어떤 그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의 관계와 정치인과 그 정치부 기자들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취재 그렇습니다. 방식이.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예. 부담감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예. 뭐.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예.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인데 정치권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얘기를 들을 곳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반문도 조금 많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도 정보지만 어떤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수혜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그 논리적인 어떤 하자를 캐묻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핑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느끼는 어떤 기자에게는 부담감은 몇백 배일 거예요 아마. 그럼요. 제가 예. 짧게만 저기 예. 일화를 소개하고 넘어가면은 한 번은 이제 기자들이 자꾸 공격적인 질문을 하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키던가요? 이렇게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 굉장히 한번 그 문제될 발언이죠. 예. 그러면. 예. 회자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그런 어떤 말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갑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실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황상무 수석하고 지금으로서는 네. 예, 어떻습니까? 예. 일단 토요일에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당시 발언에 대해서 해명도 나오고 뭐 소위 이제 소식지 같은 것도 좀 돌고 예. 있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일단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두게 할 거라고 하면 굳이 사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류가 있어요. 이게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인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당에서 일방적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비례 명단 보고도 황당했다. 뭐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아 대통령이 예. 대통령실에서. 그 황당했다 이렇게까지는 아, 그건 아닌가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비례 명단에 대해서 보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비례 명단에 불만이 예. 대통령실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친윤 의원들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네 편은 안 해. 내 편은 왜 멀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례 당선권, 당선 네. 안정권이라고 하면 20번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광주의 주기환 전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은 그 당에서 굉장히 그 윤 대통령하고 이제 검찰 수사관으로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가까웠고 또 당에서는 그 광주가 험지인데 책임 당원을 뭐 수천 명이나 모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 정도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분이 24번에 돼서 당선 안정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한 몸통이라고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섭 장관하고 예. 전 장관하고 황상무 수석 문제, 그다음에 이 비례대표 문제 이게 다 한 몸통이라는 거죠. 예. 요거 과정에서 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너네는 왜 그렇게 해? 하면 너희는 또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감정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어떤 한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감정적 어떤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사안들은 다 예. 묶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안을 개별 분리하면 황상무 수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그 사안별로 대응을 안 하고 몽땅 이건 안 돼 하고 딱 못을 박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정적 대립 관계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감정적인 예. 측면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장해찬 전 의원 무소속 출마는 교감이 있다고 본인은 교감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교감이 있다고 그 본인이 주장을 했으니까 예. 전 그 기본적으로 믿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이게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랑 이제 그 직원 수백 명이 있는 예. 대통령실 직원 중에 누군가와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과 교감일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그분한테 말하는 습성이라는 건 어떻게 그건 모를 일이죠. 대통령과라는 얘기는 안 했죠?
대통령과 제가 정확한 어디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교감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예, 교감이 네. 있었다는 표현도 안 했지만 대통령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런 표현도 안 예. 했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겠느냐 뭐 이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예. 뭐 당연히 여러 사람과 논의를 안 하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예. 민주당은 가라앉은 건가요? 다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정리 국면으로 좀 들어갔는데 예. 이제 가장 마지막에 좀 쟁점이 됐던 거는 양문석 후보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당 지도부에서도 네. 이 후보 공천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저도 오늘 한 최고위원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양문석 후보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그 노 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예. 하면은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공격한 사람 얼마 많느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사실 좀 결정적으로 당내에서 좀 세기를 박은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그러니까 그 곽상원 예. 서울 종로 후보 있잖아요. 이제 오늘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물론 비판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공천은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김부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됐다라는 건 아니고 예. 공천이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네. 취재를 해보면 그러나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요청을 최고위에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밤에 9시 반에도 또 최고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선대위에서도 별로 논의를 안 하는 분위기고 최고위에서도 꼭 다뤄야 되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유지가 되는 측면인데 다만 이제 김부겸 위원장이라든가 꾸준히 문제 제기할 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예. 근데 상황이 끝나도 문제 제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당내 비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문제 제기를- 이후에는 이제 점차 줄어들 걸로는 보여요. 예. 봉합되는 분위기로 봐야겠죠. 근데 예. 이제 제가 또 듣기로는 이런 분들이 예. 있습니다. 이게 그 사안이 예상치 못하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프레임으로 가서 그렇지. 예. 이분은 사실 그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뭐 룸살롱에 다녀오신 거. 예, 시간이 다 예, 예.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여기서 추리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룸살롱만 남았네요.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